식음료 업계로 가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음료 트렌드 챙겨볼 텐데요.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식음연구소 대표 노희영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유통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식음료 업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패션 업계나 또 그 의식주 중에 아파트의 그런 그 설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레스토랑 업계가 그렇게 그 발전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다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태국 음식조차도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 세계적인 이런 레스토랑업이 이제 미슐린 스타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실 발전한 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사실 저희 그 식음료 업계가 지금 가장 정말 그 최고의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뭐 제가 식음료 업계 오래 있다 보니까 IMF를 필두로 뭐 메르스, 사스 다 겪어본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번 코로나처럼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이 식음료 업계가 가장 큰, 이제 식음료 업계뿐이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플레이스로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 극장 사업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정말 한동안은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봐야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 마케팅이 사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무조건 어떤 오프라인 스토어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가, 이제 이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갑자기 이 비대면 서비스로 가다 보니까 식음료 업계가 아마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딜리버리라든가 앞에 설명해 주신 여러 이런 제한이 있지만, 사실 레스토랑이 전 세계 어디보다도 많이 식음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뭐 하이엔드, 로엔드, 그다음 매스가 다 전부 다 데스티네이션 장소 제공 이런 게였다면, 지금은 뭐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전부, 왜냐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밀키트라든가 HMR, 배달앱 앞에 설명한 모든 그런 그리고 뭐 진짜 배달 음식이 사실은 19년도부터 그런 뭐 마켓컬리라든가 요기요라든가 배민 이런, 그래서 2018, 19년에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었는데, 아마 2020년도에는 아마 더 폭발적인 기록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설명한 치수에 대해서는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1인 가구,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 수로는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 이커머스 식품 사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식음료 사업에서 배달이 발전되는 속도만큼 리빙 사업이 굉장히 사실 발전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음식 식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팔렸던 시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요리하고 집에서 또 이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달하거나 무엇을 사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 리빙에서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6월 현재 이 큐코넘이라고 해서, 지금 물론 식음료 사업에서 보면 제가 3, 4, 5, 6월을 겪을 때 많이 풀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70%까지 왔다 80%까지 왔다 하는데, 또다시 이게 세컨 팬데믹이 혹시 오지 않을까, 또 세컨 그 스테이지가 올 것 같아서 저희 식음료 사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포미족이라고 이제 신조, 뭐 욜로족, 뭐 여태까지 또 많은 족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를 맞아서 포미족이라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가치 소비,
전체적인 소비는 하락하고 있는데 나만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갖지 못하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저는 보는데 명품 소비가 저는 굉장히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행을 못 가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이런 물건을 소비하는 그런 자기 보상 심리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슬픈 것이, 정말 불과 1년 전, 뭐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그다음에 소통을 해야 된다, 컨택해야 된다, 눈을 마주쳐야 된다, 이런 마케팅 워딩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언택 라이프, 언컨택, 그다음에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먹는 것을 배달하고 먹는 것을 집에서 해결하고 가족끼리 해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오겠지만, 저는 참선, 메디테이션, 그다음에 책 읽기, 이런 또 다른, 왜냐면 사실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래서 지금 1인 유통기업 라이브에서 일어나는 행태들을, 저는 이제 모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라이브 방송을 보면요, 아, 사람들이 참 외롭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브를 하는 분들한테 자기 인생을 상담하고 뭐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거의 뭐 인생 상담소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2시간, 3시간 방송을 할 때 이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기 일신 생활에 대한 이야기, 뭐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이 인간의 외로움이 또 다른 쪽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런 세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요즘 우리 식음료 사업 또 유통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이제 5가지 정도를 생각해봤는데, 이 그린 오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그 패키지를 어떻게 우리가 진짜 다시 재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재활용품, 폐활용품 버리는 그날 보면은 정말 인간의 먹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저는 정말 그 스티로폴 박스와 그다음에 그 하드보드 박스들이 쌓여 있는 걸 보면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런 우리가 지구를 이만큼 오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이제 반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챌린지를 할 것이고, 소비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는데, 사실 밀키트를 생산하면서 비닐을 쓰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배달이 발전되면서 점점 더 이 자연 오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전부들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린 오션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포미족은 건강, 나의 건강, 그다음 나만을 위한 제품, 그리고 나만의 여가, 그리고 좀 더 편리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특별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아날로그적으로 DIY로 해서, 아까 뭐 나이키도 나의 제품, 뭐 심지어 구찌도 나만의 코트,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마케팅 워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도대체 내 제품과 내 전략을 어디다 알려야 될 것이냐, 유튜브에 알려야 될 것이냐, 틱톡으로 알려야 될 것이냐, 정말 어디다 광고를 하고 누구에게 소통을 해야만이, 왜냐면 너무나 다양한 채널로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게 다 또 타겟이 달라요. 틱톡은 조금 더 젊은 세대라든가 또 유튜브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감독분들이랑 제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영화는 지금 보시듯이 앉아서 위를 보는 자세로 영화를 관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 관람할 때는 퓨처리스틱하거나 또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그리고 배우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선망, 존경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컨텐츠를 개발해도 되는데, 사실 TV를 볼 때는 같은 눈높이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장 드라마가 유행을 하듯이
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듯한 컨텐츠를 해야만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더 드라마틱해도 되고 TV 드라마는 좀 더 현실적이어야 되고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아래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심각한 것보다는 즐겁고 조금은 내가 함부로 봐도 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지금 이 멀티 스트리밍에서 우리가 어디다 맞추어서 포커싱해서 소통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매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HMR은 뭐 아까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홈미를 어떻게 리플레이스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친환경이, 그리고 저는 사실 이 HMR이 앞으로 엄청나게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밀킷이나 HMR은 거의 과학이나 화학이에요. 이 재료들이 다 준비돼서 몇 시간이 있으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배달이 되었을 때도 맛있는 레시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배달했을 때 맛있을 것인가, 그다음 뭐 심지어 프라이드 치킨도 조금만 시간이 되면 눅눅해지는데 어떻게 더 바삭하게 시간을, 그래서 거의 과학하듯이 레시피를 풀어내야 되는 우리의 숙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한식은 국 외에 식어서 맛있는 음식이 참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들이 제철 채소, 그다음에 적당한 온도, 그리고 빠른 서비스, 그리고 그때그때 해야만이 맛있는 이런 음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 배달 산업인가 밀킷으로 어디까지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집에서 자주 먹고 시간을 소비하면서 음식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귀찮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하루에 3번을 다 저렇게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 고기를 어떻게 하면 고기 맛은 나는데 칼로리라든가 콜레스테롤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체 식품들이 엄청 많이 개발이 될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요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건강 염려증이 생기다 보니까 면역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또 뭐 눈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뭐, 왜냐면 화장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몸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심지어 피부 좋아지는 대체식품부터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2-3가지씩은 다 드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CMR과 건강기능식품 헬스 서플리먼트가 굉장히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빠르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오는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5가지로 축약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노희영 대표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역시나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장에 HMR 관련해서 네. 글도 보이긴 했었는데요. 관련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국면 이후 HMR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R&D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가 아까 HMR은 거의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메뉴 하나 1인분 만들 때 10인분 만들 때 레시피와 100인분 만들 때 레시피가 사실 달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기업이 시스테마이즈 하는 것에 굉장히 승부수를 걷는데, 지금 딜리버리 시스템은 오히려 작은 기업에서 저는 성공할 확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HMR보다는 딜리버리에서.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때그때 맛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자기만의 특화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작은 그리고 특화된 아이템으로 개발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작은 기업들도 성공 가능성이 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 함께하셨습니다.